반갑습니다. 깔삼이의 독서여행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책은 김영민 교수의 한국이란 무엇인가? 라는 책입니다. 책 날개에 2024년 12월 3일 한국은 불시착했다 이렇게 적어 놓으셨습니다. 맨 앞장에 이분이 사인을 뭐라고 해 놓으셨냐면 이제 한국을 다시 생각할 때가 왔다 이렇게 적어 놓으셨습니다. 우리 또 개인도 아주 잘 나갈 때는 자기의 정체성에 대해서 크게 고민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제 사회도 마찬가지고 국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제 미래를 다시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에필로그에서 이분이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 문제가 있다 사람들이 얘기한다는 거예요. 뭐 정부가 뭐 대통령제가 문제다, 뭐 또 뭐 헌법이 문제다, 또 뭐 언론이 문제다, 뭐 여러 문제라고 얘기하지만 자기는 무엇보다도 뭐가 문제라 그럴지도 모르지만 자기가 생각할 때는 이런 주장들은 모두 한국 사회의 문제를 충분히 파악하고 있고 충분히 파악하고 있기에 원인을 분명히 판별할 수 있고 원인을 분명히 판별할 수 있기에 해결책을 확실히 제시할 수 있고 해결책을 확실히 제시할 수 있기에 문제의 재발을 막을 수 있다고 믿는다. 나는 그렇게 믿지 않는다. 계엄을 계기로 수면 위로 올라온 한국의 모습은 상당 부분 여전히 불가해하다. 불가해하기에 원인을 적시하기 어렵고 원인을 적시하기 어렵기에 해결책을 제시할 수 없고 해결책을 제시할 수 없기에 문제의 재발을 막기 어렵다고 생각한다. 계엄의 재발을 막을 수 있을지는 몰라도 다른 방식으로 터져나오는 문제를 막기는 어려울 것이다. 문제는 많이 있죠. 심리학에서는 이런 말이 있거든요. 문제는 없다. 단지 문제를 보는 시각만 있을 뿐이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뭐냐면 문제는 없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근데 그 문제에 접근하는 방식, 풀어나가는 방식이 어떻게 돼야 되는가가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국의 이 책은 이제 총 3가지 챕터로 되어 있는데요. 한국의 과거, 한국의 현재, 한국의 미래 이 3챕터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의 과거에서 이분이 이제 쭉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는 우리가 너무 괜찮은 사람으로 개인으로 볼 때 보이고 싶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또 우리 그 조상이 굉장히 괜찮은 사람이었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현상이 벌어지게 됐냐면 102페이지에서 노비에 관한 가장 흥미로운 점은 현대 한국인 개개인과 무관한 존재로서 철저히 대상화되어 왔다는 사실이다. 거칠게 말하여 노비가 조선시대 인구의 약 30% 정도를 차지했다면 현대 한국인 조상 중에는 대개 노비가 포함되어 있거나 모종의 관계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대 한국에서 노비의 자손이라고 자처하는 사람은 찾기 어렵다. 거꾸로 집집마다 자기 집안이 양반이었음을 표방하는 족보가 존재한다. 20세기 전반 한국의 대표적 베스트셀러가 족보였다는 사실 저변에는 이러한 사회사가 깔려있다. 노비라는 가계를 집단적으로 세탁함을 통해 현대 한국인이 탄생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리는 되게 괜찮아 보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부끄러운 과거, 뭐 이건 노비는 사실 부끄러운 과거는 아니지만 여튼 우리의 역사를 많이 왜곡하고 지우고 싶었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나라 사람들의 일종의 정체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성에 자기 직업이 붙어 있잖아요. 테일러는 양복쟁이, 스미스는 대장장이 이런 식으로. 근데 거기에 대해서 하나도 부끄러워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조상이 노비였다. 그래서 옛날에 제가 학교 다닐 때 천방지축, 마골피 뭐 이런 거 배웠거든요. 그러면서 그 성에 대해서 왠지 조금 그런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가 사실은 부끄러울 건 아닌데 그렇기 때문에 그걸 자꾸 세탁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과거로부터 우리는 벗어나야 된다. 그리고 이제 한국의 현재 부분에서 페이지는 194페이지에서 제가 지난주에 했던 어른 김장아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어른 김장하는 김장하에 대한 이야기인 만큼이나 그를 취재한 김주환 기자의 이야기이기도 하다. 평생 지역신문 기자로서 살아온 김주환 기자는 그동안 기득권자의 비리와 악행을 폭로하고 비판하는 기사를 주로 써왔다고 자평한다. 그리고 나직하게 덧붙인다. 그런 방식을 통해서 이 사회는 바뀌지 않았다고. 그토록 폭로하고 비판했건만 세상은 여전히 비리와 모순으로 가득 차 있다고. 은퇴를 맞은 그는 이제 다른 방식을 선택한다. 나쁜 사례를 폭로하고 비판하기보다는 좋은 사례들을 발굴하고 선양하기로 결심한다. 그리하여 진주 시민운동의 숨은 대부라고 불릴 만한 김장하를 지지한다. 어른 김장하가 재구성한 김장하의 삶은 악을 보는 데 지친 김주환 기자가 기어이 보고자 했던 선의 모습이기도 하다. 그래서 우리가 막 비판하고 우리 아이들도 키우면서 그런 거 많이 느끼지 않습니까? 체벌을 가한 아이들이 제대로 잘 성장하기보다는 우리가 따뜻하게 포용해주고 수용해주고 인정한 아이들이 더 잘 크는 거와 마찬가지로 우리 사회를 바라보는 시각도 조금 달라져야 된다는 겁니다. 정치에 대해서도 언론에 대해서도 비판만 일삼지 않고 거기에 좀 수용적이고 포용적인 자세도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한국의 미래, 그럼 앞으로 이제 어떻게 나아가는 것이 한국의 미래는 어떻게 했으면 좋은가? 현재는 이렇게 쭉 진행되어 왔다는 거지. 여러 가지 과열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로 진행되어 왔는데 한국의 미래는 어떤 식으로 진행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을 이분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한국인은 번아웃에 시달리고 있다. 페이지는 265페이지고요. 번아웃에 시달리는 육신에게 영혼의 존엄은 좀처럼 깃들지 않는다. 좋은 사람이 되고자 하는 욕구는 시들고 잘난 사람이 되고자 하는 욕구만 남는다. 잘난 사람이 되고자 하는 욕구도 시들고 잘나 보이는 사람이 되고자 하는 욕구만 남는다. 잘난 사람이 되는데 실패하면 분발하는 마음이 생기지만 잘나 보이는 사람이 되는데 실패하면 토라지는 마음이 생긴다. 왜 이리 잘나 보이는 나를 알아주지 않는 거지. 잘나 보이는데 실패한 사람은 오늘도 하염없이 토라져 간다. 이제 고요함 속에서 자신의 존엄을 길어 올리는 일 대신 남을 무분별하게 비난하면서 자기 존재의 존엄을 찾으려 드는 사회가 되어간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는 뭘 봐야 되냐면 타인을 보지 말고 자신을 바라보는, 그래서 잘나 보이라는 것보다도 자신에 대한 자족, 그 다음에 자신에 대해서 좀 충족감을 가져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라는 이야기를 좀 해놓으셨고요. 이제 마지막에 프롤로그에서 이제 이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불을 잘 다루어야 익힌 음식을 먹을 수 있듯이 고통이란 불을 잘 다루어야 보다 나은 문명을 누릴 수 있다. 남은 질문은 과연 어떤 고통, 어떤 긴장, 어떤 노동이냐는 것이다. 인간은 무의미한 고통을 싫어한다. 고통이 무의미할 때 그 고통은 한층 더 고통스럽게 느껴진다. 그러나 의미 있는 고통이라면 더 큰 고통도 감내할 수 있다. 그리고 그 고통은 개인적인 것이기도 하지만 사회적인 것이기도 하다. 인간은 가입하기 어렵고 고통스러웠던 단체에 더 충성심을 보이는 경향이 있다고 사회학자 요온 에스트는 말한 적이 있다. 한국이라는 사회가 시시각각으로 분해되어가는 오늘날 고통스럽더라도 기꺼이 그 고통을 감내하고 싶어지는 새로운 분투, 그 분투를 독려할 새로운 비전이 필요한 게 아닐까. 그 분투 속에서 한국은 기꺼이 살고 싶은 곳으로 변할 것이다. 자, 우리가 한국의 미래, 우리가 고통을 감수하려고 하면은 필요한 게 뭐냐면 비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저는 저 개인의 비전은 뭐냐면 제가 이걸 함으로 인해서 그래도 이 책을 안 읽은 사람이 읽은 것처럼 생각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제가 해야 될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의 역할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자기 자신의 역할을 잘할 때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자족할 것이고 충족할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한 번쯤 한국에 대해서,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또 개인의 미래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시죠 여러분? 알사미의 독서여행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댓글은 저를 힘나게 합니다.